지난 주말 뉴욕 일대에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공원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을 거듭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일 NYPD 소속 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단속 도중에 한 남성에게 전기 충격기를 조준하고 폭력적 단속을 하는 동영상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최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사가 렘데시비르를 미국 내 가장 긴급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게 곧 공급할 계획이라며 5월 말까지 14만 명 이상의 치료분을 기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N95 마스크 다수가 품질 기준에 미달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단율이 15%를 밑도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8,700명 늘어난 120만 6,822명, 사망자는 737명이 늘어 6만 335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2,940명이 늘어 32만 6,823명, 사망자는 226명이 늘어난 2만 4,874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1,849명이 늘어나 12만 9,287명, 사망자는 65명이 늘어 7,9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뉴욕 일대에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공원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을 거듭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일대에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주말 동안 특히 뉴욕 맨하튼의 센트럴파크는 소풍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게다가 공원으로 나온 수많은 시민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3일 기자회견에서 외부에 나가더라도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해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책임감을 보여주려면 마스크를 써달라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은 주변 사람과 의료 종사자들에게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제발 마스크를 써달라는 발언만 10여 차례 되풀이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는 끝나는 게 아니고 그저 감소하고 있을 뿐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활동으로 되돌아간다면 다시 급속히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대에 따르면 뉴욕주의 신규 코로나19 사망자는 280명으로 사흘 연속으로 300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의 다른 지역보다는 압도적으로 큰 규모입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뉴욕주를 중심으로 뉴저지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등 북동부 7개 주는 공동으로 의료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구매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뉴욕시경은 1,000명의 경찰을 투입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을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순찰 도중에 경찰이 한 남성에게 전기 충격기를 조준하고 폭력적 단속을 하는 동영상이 널리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 소속 경찰이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에 대한 순찰 도중 한 남성에게 전기 충격기를 조준하고 난폭하게 땅에 엎드리게 하는 등 폭력적인 단속을 벌이는 동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경찰관이 방역용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도니라이트란 청년의 얼굴을 때린 뒤 주먹으로 어깨를 가격하고 인도 쪽으로 질질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장소는 맨하튼 도심의 이스트빌리지에 있는 한 교차로였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3일 이 사건에 대해 당연히 이 사건의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문제 경찰관이 총과 경찰 배지를 박탈당하고 내근으로 배정됐고 업무 정지와 함께 경찰 당국의 내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대변인은 도니라이트라는 남성이 경찰관에 대항해서 반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면서 그가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과 경찰관에 대한 공격, 체포에 대한 불복종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속을 위해 약 1,000명의 경찰관을 투입한 뉴욕시경은 이날 하루 51명을 입건했는데 그중 43명은 시내 공원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미시간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일부는 총기까지 휴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데버라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조장관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데버라 벅스 조정관은 3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무장한 반봉쇄 시위대가 미시간 주의회 의사당을 점거한 사건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시위대가 집에 돌아가 지병에 있는 조부모를 감염시키고 그로 인해 심각한 또는 불행한 결과가 생긴다면 그들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는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벅스 조정관은 누구나 시위를 할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보호할 의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 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주지사가 오는 28일까지 봉쇄 연장 방침을 내놓자 보수 성향 시위대 수백 명이 지난달 30일 주의회 의사당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총기로 무장했고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위대를 좋은 사람들이라고 언급하고 주지사에게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는 3일 CNN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 출연해 봉쇄 연장 명령을 철회하거나 제한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는 협상하거나 정치적인 해법을 구할 문제가 아니라며 7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의 생명을 앗아간 공중보건 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최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곧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3일 CBS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폭스뉴스가 주최한 타운홀 행사에 참석해 코로나19로 7만 5천 명, 8만 명부터 10만 명까지의 사람들을 잃게 될 것이라며 끔찍한 일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몇 주 전에는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를 최대 6만 명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곧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하며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킨다는 전제로 공원과 해변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대학이 가을에는 정상 운영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초반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사망자 규모가 더 커지는 상황을 막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120만 명, 140만 명, 150만 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아마도 220만 명이 넘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분석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사이언스는 렘데시비르를 미국 내 가장 긴급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게 곧 공급할 계획이라며 5월 말까지 14만 명 이상의 치료분을 기증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부터는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데니얼 오데이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3일 CBS의 Face the Nation에 출연해 이번 주 초반에 렘데시비르를 미국에서 가장 긴급한 환자에게 공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급 체인 내에 가지고 있는 전량을 정부에 기부했다며 환자들의 고통과 필요성을 알고 있고 환자들에게 약을 공급하는 데 있어 아무것도 얻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부받은 렘데시비르의 배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앤드류 디킨스 최고 재무책임자는 애널리스트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5월 말까지 14만 명 이상을 치료할 수 있는 렘데시비르를 기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지난 4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코로나19 환자가 렘데시비르 치료를 받은 지 5일 이내에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렘데시비르 치료 프로그램은 열흘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한 10일간의 치료 분량으로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후 6월부터는 유상 공급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렘데시비르의 가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N95 마스크 다수가 품질 기준에 미달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차단율이 95% 이상이 돼야 하는데 15%를 밑도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N95 마스크는 주로 보건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의료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규제 당국과 주당국이 수입한 N95 마스크 상당수가 저품질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95 마스크는 주로 보건용으로 사용되는데 N95와 중국판 N95인 KN95는 미세 바이러스 입자를 95% 차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국립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67종의 수입 N95 마스크를 시험한 결과 약 25개만 차단율이 95% 이상이었습니다. 나머지 42개의 차단율은 95%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4개의 마스크는 차단율이 30% 아래를 밑돌았고 1개의 경우는 15%를 밑돌았습니다. 입자의 30에서 49%를 거르는 마스크는 6개, 50에서 69%를 차단하는 마스크는 9개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사 결과가 수백만 개의 저품질 마스크가 중국 및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됐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국립안전보건연구원은 성명에서 이 문제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착용 방식과 관련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국립안전보건연구원이 시험한 제품 대부분은 연구원의 인증을 받지 못했고 귀에 거는 형태였습니다. 더 확실한 밀착을 위해 머리에 끈을 걸도록 한 승인 제품들과 대조적입니다. 아울러 콜로라도와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미주리주 관계자들도 많은 수입 마스크가 품질 테스트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개발 자금을 모으기 위한 글로벌 기부 정상회의가 오늘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연구와 백신 개발 그리고 배분을 위해서 초기 자금 82억 달러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접근 가능한 최고의 보건 시스템을 만들고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자금을 모으기 위한 글로벌 기부 정상회의가 오늘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기부 정상회의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영국 웰컴 트러스트가 2017년 아프리카 에볼라 확산 사태 발발 당시 설립한 에피데믹 대비 혁신을 위한 글로벌 연대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연구와 백신 개발 및 배분을 위해 초기 자금 82억 달러 모금을 목표로 하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대량 생산, 환자들에 대한 진단 검사와 치료까지도 실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2000년 설립된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의 모델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제약사들과 협상을 벌이는 역할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기부 정상회의에는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최고 경영자 앤드루 위티경 등이 동참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최 측은 기부 정상회의 개막 전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가 다시 건강해지는 데 필요한 백신과 치료제, 테라피를 찾기 위해 세계 최고, 세계에서 가장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목표라며 모두가 접근 가능한 보건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가 오는 6월 학기 말까지 모든 공립과 사립 초중 고등학교와 대학교들의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서머스쿨 재개 여부는 5월 말까지 결정해서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9월 학기 재개를 위해서 각 학군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일 뉴욕주는 프리킨더가튼부터 대학교까지 주내 모든 학생들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6월 학기 말까지 휴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뉴욕주 내 420만 명의 학생들은 올해 학기가 종료될 때까지 온라인 수업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3월 23일부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 쿠오모 주지사는 서머스쿨 프로그램의 재개 여부는 5월 말께 결정해 발표할 것이고 휴교 기간에도 차일드케어 서비스와 점심 식사 제공 프로그램 등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가을 학기부터는 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각 학군의 소독과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방법 등을 연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실이 필요한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스쿨버스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각 학군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보장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업 재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일부 도로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개방하는 조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5개 보로 전역에서 약 7마일가량이 우선 개방됐고 이달 안에 40마일이 단계적으로 추가 개방됩니다. 해당 도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지난 1일 빌 드블라디오 뉴욕시장은 뉴욕시 오픈스트릿 계획의 1차 시행도로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5개 보로 전역 총 7.14마일이 그 대상으로 오늘 오전 8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행 대상으로는 퀸즈 포레스트 파크 프리덤 드라이브의 파크레인 S부터 머틀 애비뉴까지, 이스트 메인 드라이브의 메트로폴리탄 애비뉴부터 오버룩 주차장까지, 웨스트 메인 드라이브의 벤쉘로부터 골프 코스로까지, 또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파크 웨스트의 3가부터 가필드 플레이스까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후 5월 중순에는 40마일에 이르는 거리가 단계적으로 개방되고 이는 최종적으로 100마일까지 확대됩니다. 해당 거리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량 통행이 허용되지 않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배달이나 차량 승하차, 뉴욕시 서비스 차량과 응급 차량의 경우는 시속 5마일 이하 운행에 한해서 허용됩니다. 한편 특정 도로에 대한 개방을 원할 경우에는 뉴욕시 당국 이메일로 개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경제 재개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수일 안에 자택 격리 지침을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앞으로 수일 내에 행정명령 스테이 앳 홈을 완화할 것이라면서 그 첫 단계로 각종 소매업과 호텔, 식당 등의 운영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이어 뉴섬 주지사는 현재 모든 비즈니스의 정상화를 위해 각 업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제활동 재개 시기에 대해 빨라도 수주가 걸리고 스포츠센터나 미용실, 극장, 대규모 이벤트 등이 다시 열리기 위해선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면서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대상을 모든 주민으로 확대했는데요. 확대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검사 수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수량을 평소보다 3배 가까이 늘려 시 운영 검사소의 진단 검사 물량이 하루 10,000건, 카운티 운영 검사소의 진단 검사 물량은 하루 4,0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검사 물량을 하루 최대 5만 건까지 늘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그 수준의 수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와 시 당국은 현재 34곳의 코로나19 검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한 달 동안 약 14만여 건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적 보유 및 국적 선택 신고의 온라인 신청 기간이 연장됩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3월 재외공간을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일부 국적 신고 업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접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를 뉴욕 총영사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여전히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온라인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대상은 4월 30일 신고 기한이 만료되는 국적 보유 신고 및 국적 선택 신고자에서 6월 30일에 신고 기한이 만료되는 사람으로 확대됩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이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뉴욕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주 검찰이 내린 지침에 따르면 장례식은 직계 가족만 모여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진행해야 하고 장례 관련 서류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장례식장 등 관련 업계의 행태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에서 노인들에게 가정급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TLC 운전면허 소지자를 모집합니다. 반드시 TLC 및 DMV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배달할 수 있습니다. 채용 후에는 배달 루트당 기본금 $40와 유류비 $13를 받게 됩니다. 뉴욕시는 5개 보로 전역에서 노인들을 위한 가정급식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주당 5만 개씩 생산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역 제조업체들과 협력해 진단키트 생산을 늘리고 있다며 오는 8일까지 주당 5만 개씩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맨하탄에 소재한 제조업체 및 병원들과 협력해서 비인도 면봉을, 브롱스 알버트 아인슈타인 메디컬 칼리지와 제휴해 샘플 보존 튜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지만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때때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